본 방송은 3월 29일 토요일에 녹음됐습니다. 야구에 대한 자유로운 수다 야자수 627번째 에피소드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진행을 맡은 호스트 김서진입니다. 지난 방송 저희는 종료된 장기 계약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지난 방송이 과거에 대한 얘기였다면 오늘 방송은 현재 그리고 미래에 대한 이야기로 채워보겠습니다. 주제가 이어지는 방송이다 보니 혹시 지난 방송을 듣지 못하셨다면 지금 바로 듣고 와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방송은 황규진 PD님, 송준현님, 탁원준님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PD님 오늘 방송 설명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네, 저희가 바로 직전 방송에서 종료된 10년 이상 장기 계약이 어땠는지 알아봤다면 이번 방송에서는 현재 진행 중인 10년 이상 장기 계약 선수들의 계약 구조 그리고 현재까지 성적을 분석해보고 앞으로 이 선수들의 미래에 대해서도 간단하게 이야기해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네. 다만 현재 진행 중인 10년 이상 계약은 총 19건이고 이 선수들을 모두 살펴보기에는 시간상으로 조금 어려울 것 같아서 저희가 이제 지난주 송준영 PD님의 방송에서 정했었던 2025 MLB 다이너스티 탑 50에 들지 못했던 장기 계약자 5인 그리고 탑 10에 들었던 장기 계약자 5인에 대해서도 추가로 이야기해보는 식으로 방송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그럼 바로 선수들 한 명씩 살펴보겠습니다. 네. 먼저 매니 마차도 선수인데요. 매니 마차도는 2023년부터 2033년까지 샌디에이고 파드리스와 11년 3억 5천만 달러의 연장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이게 2019년을 앞두고 체결한 10년 3억 달러의 계약에 이어 연장 계약을 체결한 건데요. 계약에는 4,500만 달러의 사이닝 보너스, 4,500만 달러와 전구단 트레이드 거부권이 포함되어 있으며 디퍼 불가능 조항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이전 계약까지 합친 총 가치가 15년 4억 7천만 달러에 달한다고 합니다. 네, 이 선수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네, 원주님 먼저 네네네. 말씀. 그러니까 일단은 먼저 2019년에 맺은 계약이 2022년까지는 갔는데 이 계약은 성공이 맞죠. 그렇죠. 4년간 그러니까 팬그래프에서는 그러니까 마차도가 1억 3,400만 달러의 값어치를 했다고 했는데 네. 이때 동안 1억 400만 달러를 수령을 했으니까요. 네, 가성비 활약이요. 네. 근데 이 시즌 끝나고 마차도가 이번 연장 계약 안 해주면 옵트아웃 하겠다 선언을 했고 사실 샌디에이고 입장에서는 계약을 안 할 수가 없죠. 그래서 그렇죠. 5년 1억 7천만 달러를 추가해주는 식으로 연장 계약을 했어요. 그리고 근데 이 과정에서 2024년까지는 1,700만 달러를 받고 그리고 이후에는 3,900만 달러 연장을 받는 식으로 연장 계약을 체결했어요. 그러니까 좀 후반부로 셀러를 다 밀어둔 거죠. 전반부에 그 셀러 유동성을 좀 더 확보하기 위해서. 네. 근데 사실 그리고 2년 동안 마차도가 보여준 모습 좀 실망스럽죠. 애매하죠. 2023년에는 좀 부진을 했고 타격에서 2024년에는 그 팔꿈치 수술을 받았죠. 네. 이슈가 좀 있었죠. 네, 그래서 타격은 괜찮았는데 수비를 못하고 수비에서도 수치가 안 좋게 찍혔죠. 그래서 이제 올해가 사실은 좀 얼마 만에 건강한 시즌이 될 텐데 네. 그래서 올해 성적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결국에는 샌디에이고의 리더는 마차도이고 마차도가 잘해줘야지 샌디에이고가 더 높이 올라갈 수 있으니까요. 네. 이제 슬슬 이제 나이가 32살 됐을 거예요. 이제 92년생이니까 32살 맞아요. 네. 네. 메이저리그 네. 기준으로는. 네, 이제 슬슬 에이징 커브가 올 시기지만 일단은 지난 두 시즌은 부상이 있었으면 감안하고 뭐 한 시즌은 수비가 좋았고 한 시즌 공격이 좋았던 걸 감안하면 아직까지는 심하게 온 것 같진 않아요.
근데 일단 그래도 수비는 뭐 예전에 골드글러브 받을 정도의 뭐 탑급 수비는 아니더라도 내려왔죠. 좀 반등을 해줘야 되고 그 리그 네. 평균 이상으로 이제 뭐 마차도의 커리어를 제쳐두고 이제 샌디에고 입장에서 살펴보자면 사실 샌디에고 이제 시간이 별로 안 남았거든요. 맞습니다. 여러모로 이제 팜은 이미 한 번 다시 채워놓은 거를 다시 다 털어서 뭐 그나마 있는 유망주들도 좀 먼 미래에 대비할 유망주들이 네. 많죠. 아무래도 어린 선수들이 많아서. 그런데 이제는 샌디에고가 그러면 이 계약을 성공하려면 우승을 해야 되는데 우승을 둘째치고 지금 내셔널리그 서부지구에서 생존을 할 수 있을지부터가 좀 애매한 상황인데 이게 과연 우승으로 나아갈 수 있을지 그게 좀 의문이네요. 그러니까 네. 우승을 하지 못한다면 결국에는 마차도 입장에서 성공한 계약일 수 있어도 샌디에고 입장에서는 쉽지 않죠. 네, 여러모로. 그렇죠. 어느새 볼티모어에서 뛰던 시간보다 이제 샌디에서도 오랜 시간을 뛰게 되면서 만약에 혹여나 명예의 전당을 가게 된다면 샌디에고 모자를 그렇겠죠. 쓰고 가게 되죠. 네. 커리어 페이스 자체는 사실 제가 생각하기에는 사람들이 우려했던 것보다는 되게 무난한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페이스 자체도 물론 지난 2년간 타격에서 좀 아쉬운 부분이 없지 않았지만 어쨌든 장타력은 건재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문제가 되는 부분은 지금 출루율입니다. 사실 다른 것보다도 지금 볼넷 삼진 비율이 약간 좀 망가져 있다. 그리고 하드 컨택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는 조금 우하향을 그리고 있긴 하지만 종합적으로 봤을 때 아직 막 빨간불이 들어온 정도는 아니다. 그래서 이번 시즌이 이제 그 말씀해 주신 대로 되게 뭐라고 해야 되나 그 분기점이 될 만한 그런 시즌이라고 보고요. 에이징 커브 기준으로 봤을 때도 이제 일부에서 저희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33세, 4세, 5세 이 구간이 가장 이제 네. 가장 중요하잖아요. 네. 이 구간을 어떻게 잘 스무스하게 넘기거나 혹은 여기서 유지를 하느냐가 문제인데 올해 활약이 진짜로 많은 걸 결정할 것 같다. 이걸 기점으로 샌디에이고도 미래 플랜을 짤 것 같다. 왜냐하면 여기서 마차도가 무너지거나 우하향하는 곡선을 보여주게 된다면 샌디에이고 입장에서는 진짜로 출구 전략을 고민을 해야 될 때가 딱 온 느낌인데 만약에 올해 마차도가 좋은 활약을 보여주고 본인이 아직 몇 년 더 남았다라는 거를 증명을 해낸다면 샌디에이고 입장에서도 지금의 플랜을 어쨌든 한두 시즌 정도는 더 이어갈 수 있는 동력을 이제 확보하게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올해가 팀에게나 본인에게나 진짜 엄청나게 중요한 시즌이 될 것 같고 계약 자체의 밸류만 놓고 본다면 사실 2033년까지 이어진다라고 한다면 딱 40세 시즌까지 가는 거거든요. 뒤에 3, 4년 정도는 사실 팀 입장에서도 큰 의미 부여를 안 할 거고 기대를 많이 하고 있지 않을 결국에는 2028년 9년 정도까지가 이제 가장 핵심적인 밸류를 제공해야 될 시점일 텐데 제 생각에는 마차도라는 선수 자체가 유형이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보다는 롱런하기에 괜찮은 유형이라고 봐요. 그러니까 뭐 그렇다고 해서 뭐 이 선수가 뭐 MVP를 뭐 살 거다 이런 건 아니지만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지금 장타 밸류가 유지가 잘 되고 있고 커리어 내내 일정하게 나오고 있는데다가 신체적으로도 제 생각에는 엄청나게 운동 능력을 의존하는 그런 유형의 선수까지는 아니거든요. 스킬적으로 굉장히 완성도가 높은 네. 선수라고 저는 보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뭐 사람들이 느끼는 것만큼 빨간불 노란불이 들어와 있는 상황은 아니다. 다만 타격적인 측면에서 좀 출루 밸류를 조금 더 이제는 그 본인의 어프로치를 조금 정제를 해서 좀 장기적으로 롱런하기 위한 그 어떤 준비 작업을 오래 해야 되지 않나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 선수가 과거에 그 볼티모어 시절이라든가 샌디에이고 초반부에 출루율이 낮게 나오던 선수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본인의 어프로치만 조금 더 정립이 되고 이제 정제를 할 수만 있다면 3할 오픈 정도의 출루율을 꾸준히 가져갈 수 있음을 충분히 증명을 했던 선수이기 때문에 그런 어프로치만 다시 재정립을 할 수 있다면 저는 아주 크게 문제가 있을 것 같지는 않다. 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원주님은 어떻게 보시나요? 저도 좀 대체로 동의하고요. 일단 이번 시즌이 제일 중요할 것 같긴 한데 뭐 마차도가 가지고 있는 스킬을 살펴보면 이게 막 바이즈처럼 극단적인 유형도 아니고 생각보다 되게 잘 정제되어 있는 타자를 생각을 해서 수비가 다시 반등을 해준다면 한 3, 4년 동안은 꽤 준수하게 활약하지 않을까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규진님은 어떻게 보시나요? 네, 뭐 앞에 두 분이 말씀 잘 해주셨고 그냥 저는 약간 샌디에고가 진짜 우승을 하느냐
샌디에고가 우승이 한 번도 없죠. 그 월드 시리즈 우승이 한 번도 네.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거를 과연 다저스를 넘어서 뭐 어쨌든 와일드 카드로라도 이제 가을 야구 진출할 수 있으니까 그 뭐 밑에 바로 우리가 다음에 설명할 선수랑도 좀 연관이 되겠지만 네. 결국 우승할 수 있는지 다저스의 음. 프라임 타임을 샌디에고 넘을 수 있을지 그게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그럼 또 이야기 나온 김에 다음 선수로 바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젠더 보가츠 선수인데요. 젠더 보가츠는 2023년부터 2033년까지 샌디에이고 파드리스와 11년 2억 8천만 달러의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계약에는 500만 달러의 사이닝 보너스와 전구단 트레이드 거부권이 포함되어 있고요. 디퍼 불가능 조항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선수 어떻게 평가하시나요? 그 솔직히 이미 빨간불이 한 3개는 켜져 있다고 해야 될까요? 좀 그 계약 당시부터 말이 안 됐죠. 굳이 왜 해야 되냐 그렇죠. 이 계약을. 그리고 지난 시즌에 커리어 로우까지 찍어버렸습니다. 맞아요. OPS가 0.688까지 떨어져가지고 그 첫 번째 시즌도 그 OPS는 괜찮게 찍혔는데 이게 제 기억으로는 4월이랑 9월에 몰아쳐가지고 네. 사실 팀의 정작 도움은 전혀 안 됐을 거예요. 특히 그 중요한 그 순위 경쟁을 할 시기에 일단 뭐 근데 그나마 뭐 긍정적인 요소를 찾아보자면 수비는 좀 열심히 하고 있어요. 2023년에 OAA 기준으로 플러스 3을 찍었고요. 근데 2024년은 플러스 5를 찍었습니다. 대신에 작년 그 수비 수치는 좀 살펴봐야 될 것이 그때 김하성 선수가 다시 유격수로 돌아가면서 보가츠가 2루로 포지션 변경을 했었는데 그때 쌓은 OAA 스탯이 플러스 6이고 김하성 선수 부상 이후에 다시 유격수로 옮긴 이후에는 마이너스 3였습니다. 뭐 다시 급격하게 유격수로 옮겨간 탓에 수비를 적응할 시간이 부족했다 하더라도 한 걸 감안하면 그나마 좀 참작해줄 여지가 있죠. 마이너스 1 정도면. 근데 지금 장타력이 너무 떨어졌어요. 지난 시즌에 거의 개인 그 뭐지 해설위원들도 얘기하는 게 장타를 거의 포기하고 타격을 하고 있다고 했거든요. 보가츠가 이제 뭐 수비는 그렇다 쳐도 뭐 OPS 0.75 정도는 찍어줘야지 좀 돈값을 해줄 수가 있죠. 근데 될지 모르겠네요. 심지어 페코팍 그러니까 이 선수가 사실은 그 페네이의 그 그린 몬스터를 쓰다가 네. 가뜩이나 투수 친화적인 페코파크로 넘어온 건데 다시 이게 반등을 할 수 있을지 참 이 선수가 못해주면 사실 샌디에고가 저는 다저스는 차치하고 애리조나 넘기도 쉽지 않을 거라 보거든요. 잘해야 됩니다. 샌디에고가 플레이오프를 가기 위해서는. 많이 안 좋아요. 간단하게 요약을 잘. 굉장히 안 좋아요. 아까 냉정히 말씀드리면 샌디에이고 넘어오기 전에 보가츠는 그래도 어느 정도 유지가 됐는데 2023년 시즌부터 이미 노란불이 들어왔고요. 2024년 기점으로 빨간불이 들어왔고 공수 양면에서 이제 리그 평균 이하 수준의 그 내야수가 됐어요. 이게 왜 문제가 되냐면 마차도랑 다르게 보가츠는 보스턴 시절부터 그 업사이드 측면에서 그래도 메리트가 좀 있었던 거지 플로어 측면에서 안정감이 있는 선수라는 인상은 아니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출루율이 나름 솔리드하게 나왔던 건 맞는데 보스턴 막 시즌부터 당장 조금 조짐이 안 좋았던 게 장타력이 많이 안 좋았어요. 홈런 15개까지 떨어졌고 거의 커리어 로우에 가까웠고 뭐 샌디에고 넘어와서도 지금 2년 동안 홈런 30개밖에 못 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 선수가 밸류를 뽑아내야 될 곳은 수비 그리고 그 개피팅에서 나오는 OPS 히팅인데 네. 둘 다 망가졌어요. 그러면 장점이 뭐가 남냐? 안 남아요. 이제 장점이라고 한다면 내구성 정도? 그나마 좀 안 다치는 편이었으니까. 근데 그것조차도 부상도 좀 있었던 다쳤어요. 네, 작년에는 그럼 부상도 진짜 있었죠. 뭐가 남죠? 돈이 남죠. 아, 선수의 통장이 남습니다. 퇴직금을 좀. 예. 이제 8년 남았는데 계약이 이 기간 동안에 아직 샌디에고가 이 선수에게 줘야 될 돈이 대충 2억 2천만 달러 정도가 남아 있어요. 2억 2천만 달러 한국 돈으로 한 3천억 되나요? 3천억? 그쯤 되죠. 3천억 기준으로 봤을 때 이제 WR을 이 구간 동안 몇을 쌓을 수 있을까라고 한다면
언더 오버 10을 해야 될 것 같아요. 10을 할 수 있냐 없느냐. 근데 호들갑을 좀 넣은 거고 이거는 그래도 보가치 정도의 어쨌든 클래스를 보여줬던 선수라면 한 번 정도는 커리어 하이까지는 아니어도 그 비슷한 시즌을 보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이제 약간 인도적인 차원에서의 네. 그렇지. 그 정도로 계속 망하진 않겠지 설마. 한 번은 잘하겠지.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저도 그런 생각은 해요. 한 시즌 정도는 잘할 것 같아요. 아무리 그래도 계속 망하진 않겠죠. 바이즈가 되진 않겠죠 설마. 그렇다면 그 한 해가 언제 나올 것이냐, 그리고 그 한 시즌이 나왔을 때 샌디에고가 얼마만큼의 고점을 찍을 수 있을 것이냐, 여기에 모든 게 달려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잔여 계약 동안 보가치가 꾸준히 잘하는 미래는 이제 거의 없다고 보고 그 잠깐 잘하는 1년 2년 마지막 남은 그 뽕을 뽑는 1년 2년에 샌디에고가 어디까지 갈 수 있을 것이냐, 속된 말로 아다리가 어디까지 맞을 것이냐, 여기에 많은 게 달려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규진님은 네, 어떻게 뭐 보시나요? 저도 뭐 앞에서 또 두 분이 말씀을 너무 잘 해주셨고요. 뭐 그냥 이게 보가츠랑 마차도를 약간 묶어서 얘기하면 좋을 것 같은데 그냥 뭐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결국은 얼마나 이 두 선수의 이 프라임 타임 때 얼마나 가을 야구에서 의미 있는 성적, 뭐 그냥 의미 있는 성적이라고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우승이겠죠. 네. 안 그러면 정말 샌디에고가 사실 엄청난 빅마켓 팀도 아니기 때문에 정말 이 두 선수가 실패한, 뭐 이따가 설명할 타티스도 마찬가지지만, 그래서 이 두 선수의 프라임 타임 때 과연 우승을 할 수 있을지 여부가 제일 이 계약에서 쟁점일 것 같습니다. 네. 샌디에고의 우승이 제일 중요한 네. 앞선 두 선수는 뭔가 그게 가장 중요한 것 같네요. 다음 선수로 넘어가면요. 다음으로는 마이크 트라웃 선수입니다. 마이크 트라웃은 2019년부터 2030년까지 LA 에인절스와 12년 4억 2,650만 달러의 연장 계약을 체결했는데요. 이 계약에는 2천만 달러의 사이닝 보너스와 전구단 트레이드 거부권이 포함되어 있고요. 홈구장 스위트와 다이아몬드 클럽 좌석 혜택도 제공됩니다. 또 트라웃은 올스타전 MVP 수상 시 5만 달러, 골든글러브, 실버슬러거, CS MVP 수상 시 각각 10만 달러, 리그 MVP 수상 시 50만 달러의 보너스를 받을 수 있는 조건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계약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트라웃이 탑 50에 못 들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 있다는 거는 정말 뭐 저번에 지난주 방송에서도 얘기했지만 정말 시간이 많이 흐른 것 같습니다. 제가 메이저리그 처음 볼 때만 해도 트라웃이 탑 50에 없다? 사실 말도 안 되는 일이잖아요. 그렇죠? 네, 한번 원주님부터 한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사실은 한 달 뛰는 선수한테 탑 50을 들어가는 게 말이 안 되죠. 네, 아무리 그렇죠. 그 기간에 잘한다고 해도 이게 좀 그 전까지 부상으로 빠질 때는 좀 그동안 해준 게 있으니까 뭐 참작이 됐는데 지난 시즌부터 조금 기류가 좀 묘해진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그 모레노 구단주는 오타니 못 잡은 게 랜던과 트라웃이라고 말을 했어요. 그러니까 좀 달라진 거죠 이게. 그러니까 사실 트라웃이 나왔을 때 뭐 페스티벌을 좀 못 친다, 빠른 공 못 친다 이런 걸 다 차치하더라도 막 완전 망할 거라는 생각은 전혀 안 들잖아요. 지난 시즌에도 그 부상으로 빠지기 전엔 계속 홈런을 치는 모습을 보여줬고 그렇죠. 나와야죠. 그러니까 일단 경기에 뭐 이제 본인도 중견수를 포기하고 좀 편하게 우익수에서 수비를 한다고 했고 좀 많이 관리를 해줘야 될 것 같아요. 이제 경기에 많이 출장할 수 있도록. 뭐 그 그냥 제가 듣기로는 그 계약 초기에는 뭐 어디를 트레이드 될 수도 있다 만다 했는데 이제 이런 몸 상태로는 사실 다른 팀에서도 트라웃을 굳이 받아줄까 싶기도 하고요. 그 연봉 보조를 엄청 해주지 않는 한 이제는 그냥 어차피 에인절스가 트라웃 계약 기간 안에 우승하는 미래는 전 솔직히 안 보여요. 네, 전혀 안 저도 보여요. 그렇게 생각합니다. 포스트 시즌도 솔직히 못 나갈 것 같아요. 에인절스라 가지고 이게 좀 이미지가 안 좋긴 해서 그러니까 이제 트라웃 커리어를 봐야 되는데 이제 WR 100까지 한 10 정도가 남았을 거예요. 대략. 이거 WR을 이제 100을 찍고 은퇴를 하냐 마냐 이게 아마 그냥 트라웃 이제 개인한테 중요한 그 분기점이 되지 않을까. 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2023년 시즌 기점으로 선수의 티어가 하나 확실히 내려왔죠. 네, 건강도 그렇죠. 내려왔고 그 경기에 나왔을 때 기량도 좀 애매해졌고 근데 애매해졌다는 게 어쨌든 풀시즌 뛴다면 WR이 4에서 5는 나올 것 같아요.
기본 체급이 워낙에 높았던 선수고 뭐 종합적으로 세부 지표를 뜯어보더라도 아예 망가진 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앞서 얘기했던 뭐 마차도라든가 뭐 보가치 같은 선수들에 비하면 원체 피크 구간의 그 고점이 너무 높았던 선수라서 뭐 기량 자체에 대한 의심은 없으나 이 선수는 아무리 봐도 그 한창 피크 구간일 때 중견수 욕심을 너무 냈어요. 네, 그런 얘기가 실제로 많이 하고, 있더라고요. 네. 코너 외야로 빠지든가 아니면 뭐 지명타자로 어느 정도 나와서 몸 관리를 좀 하는 쪽을 택했어야 되는데 본인이 중견수를 너무 끝까지 고집을 했고 실제로 부상을 당했던 것들 중에 상당수는 그 중견수를 뛰면서 온 여파 거기서 네. 누적된 피로 어떤 데미지가 영향을 끼쳤다라는 게 뭐 루머기도 하고 근데 사실상 정설로 받아들여지고 있으니까 좀 안타까운 케이스예요. 그러니까 물론 중견수를 보는 트라웃이라는 그게 지니는 밸류가 어마어마한 것도 사실이었지만 장기 계약을 맺은 이상 그러니까 사실상 11년, 12년에 달하는 장기 계약을 맺은 이상 구단에서도 어느 정도 그걸 좀 서로 조율을 해서 최대한 좀 맞췄어야 되는데 어느 정도 그 장기적으로 지속을 할 수 있도록 그걸 너무 방치한 느낌도 있고 여러모로 안타까운 케이스죠. 사실 2019년까지만 하더라도 27살 시즌까지 WR을 거의 뭐 65, 70 가까이 찍었으니까 말도 안 되는 70을 페이스죠. 넘겼죠. 네. 그래서 그 페이스로 간다면은 뭐 역대 역대 WR 1위, 네. 1위도 노릴 수 있다라는 얘기가 있었는데 이젠 그건 사실상 물 건너간 느낌이고 이제 벌써 33살 시즌에 접어들었고 이제 에인절스와의 계약도 어느새 그러니까 맺었을 당시만 하더라도 진짜 길다 생각을 했는데 어느새 6년이 지났거든요. 예, 올해가 7년 차예요. 그 계약을 맺은 지. 그래서 진짜 참 빠르다, 세월 빠르다는 생각도 들고 어느새 계약의 후반부로 넘어왔는데 다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왜냐면은 그 2010년대 메이저리그에 입문한 사람들은 이 트라웃이라는 2010년대 최고의 선수죠. 네. 트라웃이라는 선수가 지니는 상징성이 좀 어마어마한 것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2000년대 입문한 메이저리그 팬들에게 푸얼스가 지니는 그 입지가 그 2010년대 입문한 트라웃, 메이저리그 팬들에게 트라웃이 지닌 입지랑 비슷해요. 그리고 흔히 얘기하는 세이버 매트릭스의 총알기도 하고 흔히 얘기하는 메이저리그를 좋아하는 너드들의 약간 신과도 같은 느낌을 주는 선수라서 교주죠, 교주 어떤 의미에서는. 그래서 이 선수가 남은 커리어를 나름대로 잘 마무리하고 WR 100도 뚫고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어떻게 커리어 후반에라도 기적적으로 에인절스를 한번 플레이오프에 보내는 그런 그림을 봤으면 대활약이 한번 한다. 왜냐면 에인절스가 지금 로스터가 당장은 좀 애매하지만 그렇다고 아예 희망이 없진 않거든요. 나름 어린 야수들 잘 발굴해내고 있고 팜도 지금 막 절망적인 상황은 아니라서 한 번 정도 사이클이 돌아서 커리어 진짜 막바지 한 2028년 9년쯤에 트라웃과 함께 플레이오프를 한 번은 가는 제발 한 번은 가는 그런 모습을 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시범 경기를 한번 봤는데 시범 경기 이제 프리웨이 시리즈죠. 네. 다저스와 에인절스 경기를 한번 봤는데 트라웃이 정말 유격수 평범한 유격수 땅볼을 치고 진짜 열심히 뛰는 모습을 제가 봤는데 사실 그런 모습이 정말 멋있기도 하고 존경스럽기도 하지만 당연히 저러다가 다치면 어떡하지라는 생각이 사실 들더라고요. 그만큼 그냥 저는 트라웃이 건강하게 야구하는 모습을 한 올해는 꼭 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건강하게 야구하길 바라면서 다음 선수로 또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안카를로 스탠튼 선수인데요. 지안카를로 스탠튼은 2015년부터 2027년까지 마이애미 말린스와 13년 3억 2,500만 달러의 연장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2017 시즌 후 뉴욕 양키스로 트레이드 됐고요. 이 계약에는 사이닝 보너스는 없고 전 구단 트레이드 거부권을 포함해 2020 시즌 후 옵트아웃 옵션이 포함돼 있지만 실행하지는 않았습니다. 또 2027 시즌 후에는 1,000만 달러의 바이아웃이 포함된 클럽 옵션이 있습니다. 스탠튼은 골든 글러브, 실버 슬러거, 올스타에 선정되면 각각 5만 달러의 보너스를 받을 수 있고요. 리그 MVP 수상 시 10만 달러, CS MVP 수상 시 25만 달러, 월드 시리즈 MVP 수상 시 50만 달러의 보너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또 마이애미가 2026년부터 2028년까지 매년 1,000만 달러의 연봉 보조급을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네, 이 계약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먹튀죠. 그렇죠. 그러니까.
22시즌까지 일단 22시즌까지는 그나마 타격은 좀 되네 하면서 좀 눈 딱 감고 쓸만했다면 2023년 때부터는 좀 많이 갔죠. 2023년에 1할이 어째 타율이 1할 때였죠. 그때 양키스랑 같이 침몰했고 저지 빠진 2024년에는 좀 반등을 하긴 했는데 좀 돈값이랑은 거리가 저 멀리 있죠. 그래도 지난 시즌에는 그 양키스 포스트 시즌에서 저지가 좀 사실 제일 못했잖아요 거의 팀에서. 근데 사실 월드 시리즈 간 건 스탠튼이 캐리해줬죠. 중요한 순간마다 홈런 계속 쳐주고. 그래서 만약에 작년에 양키스가 그 1차전 스탠튼 홈런을 그 약간 기점으로 쫙 밀어붙여 우승을 했다. 그러면 한 이게 3억 달러 중에 한 1억 5천만 달러는 돈값을 할 수 있었다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저지가 공이 아니라 트로피를 떨어뜨렸죠. 5차전에. 그 순간 뭐 스탠튼 돈값 하는 건 다음 시즌으로 미뤄졌는데 이번 시즌 지금 양쪽 팔꿈치가 다 아프면서 시즌 아웃이 되니 많이 하고 있습니다. 네, 맞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암담하죠. 가뜩이나 스탠튼이 스윙을 보면 메이저리그에서 가장 강한 스윙을 하는 타자인데 이렇게 팔꿈치가 아파버리면 복귀를 한다 해도 그 스윙이 유지될지도 알 수가 없고 사실 그래서 그 팀 옵션은 실행될 가능성이 제로고요. 스탠튼 개인으로 보자면 명예전당 가려면 혹여나 표를 좀 더 받으려면 500홈런을 쳐야 되는데 이번 시즌 이래버리면 못하죠. 500홈런 진짜 막 극적으로 반등해서 한 시즌에 40홈런씩 치는 게 아니라면 참 안타깝네요. 그러니까 다시 결국에는 뭐 올해 말에 복귀를 하든 내년에 복귀를 해서 돌아오는 게리콜과 다시 뭐 양키스의 월드 시리즈 우승을 이끈다면 또 얘기가 달라질 수 있겠지만 양키스도 잘 모르겠네요. 그게 될지. 워낙 다저스가 세기도 하고 이게 알동도 세고. 그러니까 이제 하퍼 대신에 스탠튼을 고른 셈이 됐는데 어찌 보면 그때 그게 운명을 많이 엇가른 것 같네요. 양키스에서 뛰는 7년 동안 지난 시즌까지 2018년부터 양키스에서 뛰었으니까요. 7시즌을 뛰면서 WR이 9.1입니다. 연간 1.2 정도. 네. 돈값 절대 못했고요. 그렇죠. 그나마 양키스 입장에서 좀 위안이 되는 부분은 어쨌든 간에 풀타임 지타로 뛰진 않았어요. 7년 내내 외야수. 초반부에는 실제로 외야에 많이 나왔고 네, 그렇죠. 그리고 후반부 최근 2-3년이라고 이제 좀 제한을 하더라도 나름대로 1년에 그래도 50경기, 60경기 정도는 외야 수비를 봐주곤 있어요. 그 지표가 어떻게 찍히는지는 다른 얘기지만 그래서 어쨌든 로스터 운영에 있어서 최소한의 유동성은 제공해주고 있다. 그리고 스탠튼이라는 선수에게 기대하는 장타력 자체는 어쨌든 유지를 해주고 있었다. 원래 부상을 당하긴 했지만 왜냐하면 지난 3년간 타율이 좀 끔찍하긴 했지만 어쨌든 3년 연속으로 25홈런 언저리 그 이상을 쳐주긴 했거든요. 그리고 실제로 2021년까지는 부상 때문에 이제 2년을 날려먹어서 그렇지 OPS도 어느 정도 .850 언저리를 유지를 해줬고 그래서 순수 타자로서의 밸류만 놓고 보면은 스탠튼이라는 선수에게 기대하는 최소한의 어떤 기대치 자체는 충족을 해줬어요. 돈값을 했다고는 못하겠지만 이 선수를 필드 위에 내보냈을 때 양키스라는 팀에서 기대하는 어떤 최소한의 그러니까 인간으로서의 기대치 예, 1군 선수로서의 기대치 정도는 해줬는데 그것도 역시 그 주는 돈을 생각하면 좀 아쉬운 건 사실이고 그래서 참 슬러거 유형의 진짜 완전 헤비한 슬러거 유형의 선수들이 보유하고 있는 그 태생적인 리스크를 전형적으로 보여준 케이스가 아닌가. 그러니까 제가 느끼는 게 뭐냐면 헤비 슬러거들은 그 에이징 커브 기준으로 좀 일반적인 선수들에 비해 좀 다르다는 느낌은 받아요. 이게 아무래도 좀 빨리 올라갔다 하더라도 좀 빨리 꺾이는 느낌이 있고 특히나 이 2할 오픈선 그러니까 제가 투승 타타를 되게 싫어하는 건 사실인데 그 2할 4푼이라는 게 최소한의 마지노선인 것 같긴 해요. 그 네. 심리적 저지선이자 실질적인 물리적인 저지선. 그 2하로 내려가 버리면 뭔가 좀 망가집니다. 그 2할 4푼 라인 아래로 내려가 버리면 그리고 스탠튼은 그 아래로 내려가 버렸어요. 답이 없어요. 그래서 확실히 올해는 좀 버린 느낌이고
내년이 사실상 마지막 양키스에서의 시즌일 텐데 2027년까지 계약이죠. 네. 사실상 마지막으로 이제 활약할 만한 시즌일 텐데 내년 활약을 약간 유종의 미를 거둬야 되지 않나. 그래서 그 내년이 뭐 실질적인 마지막 시즌이자 팬들 입장에서도 이 스탠튼의 계약을 감내해야 되는 마지막 시즌, 해방되는 시즌인데 이때 양키스가 어떻게 활약을 할지, 어떤 성적을 보여줄지. 왜냐면 실제로 2026, 2027년이 제 생각에는 양키스의 그 컨텐딩 사이클의 마지막이에요. 네. 저지가 나이 이제 에이징 커브도 이제 33살, 4살로 접어들기 때문에 이때 실질적인 이번 세대의 마지막 컨텐딩 사이클인데 이때 스탠튼이 얼마만큼의 기여를 할 수 있을지 그게 이 계약의 그래도 마지막 성패를 좌우할 수 있는 요소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네. 네, 뭐 스탠튼이 지금 통산 홈런이 한 429 홈런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한 500 홈런을 달성하기가 사실 원주님 아까 말씀하신 대로 사실 올해 시즌을 못 뛴다고 하면 조금 어려워지는 게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뭐 저는 양키스 팬으로서 막 스탠튼을 막 엄청 좋아하지도 않고 싫어하지도 않는 사람인데 네. 정말 작년 가을 야구 때는 정말 진짜 엄청난 활약이었거든요. 진짜 스탠튼 없었으면 솔직히 디비전 시리즈도 통과했을까 싶은 맞아요. 생각이 들 정도로 어쨌든 진짜 그 아까 준영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2027년이 사실상 양키스의 마지막 이번 세대의 마지막 기회가 될 텐데 그때는 좀 건강하게 활약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좋습니다. 그럼 또 다음 선수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다음은 윌 스미스 선수인데요. 2024년부터 2033년까지 LA 다저스와 10년 1억 4천만 달러의 연장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이 계약에는 3천만 달러의 사이닝 보너스와 5천만 달러의 디퍼가 포함되어 있고요. 계약 종료 후에 2034년부터 2043년까지 매년 500만 달러씩 지급받는 조건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계약은 어떻게 보시나요? 사실은 그 리얼무터가 그 2020 시즌 21 시즌인가 20 시즌 끝나고서 그 FA 시장 나왔을 때 받은 돈이 5년에 1억 1,500만 달러예요. 그 계약 기간은 물론 스미스가 더 길지만 그 당시 리얼무터는 리그 최고의 포수였는데 사실 FA 시장에서 그때 매치 말고는 관심도 안 가졌고 매치도 심지어 맥캔으로 틀어가지고 잡지 않아서 어쩔 수 없이 필라델피아에 남게 된 면도 없지 않아 있어요. 근데 사실 그러니까 스미스가 막 타격은 좋지만 수비가 좋은 포수가 아니잖아요. 네, 그렇죠. 네. 당장 지금 블로킹 지표는 리그에서 제일 안 좋은 수치를 기록하고 있고 뭐 ABS가 이제 좀 도입이 됐으니까 부분적으로 뭐 중요한 순간에 프레이밍을 좀 신경을 안 쓴다고 해도 좀 수비가 많이 안 좋죠. 그러니까 사실 다른 팀에서 이런 계약을 했으면 솔직히 말도 안 된다고 했을 거예요. 네. 아무리 가격이 싸다 해도 스미스가 그렇다고 몇 년 뒤에 왜 하나 1루로 가기에도 애매하죠. 이제 타격이 그 정도 타격은 아니고 그리고 개인적으로 이 계약이 결국 지금 다저스 최고 유망주인 러싱의 미래 플랜에 꼬이게 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도 들고요. 근데 뭐 사실 다저스가 작년에도 우승했고 사실 여기서 말이 1억 4천만 달러지 디퍼 생각하면 값이 확 내려가잖아요. 맞아요. 그리고 사실 이 돈이 다저스한테 뭐 크게 영향을 푼돈이에요. 끼치나 푼 돈이죠. 솔직히 나중에 뭐 정 안 되면 방출해도 상관없을 정도의 돈 같아서 지타로 쓰면 돼요. 그렇죠. 안돼 지탈 못하니까 오타니 그때쯤은 외야수 하지 않을까요? 오타니 투수 접고. 투수 접고 뭐 우익수나 좌익수 하고 그러니까 뭐 지타 슬롯이면 지탈 시키면 되니까 뭐 그러니까 진짜 막 크리스 데이비스급으로 치는 게 아니면 네, 맞아요. 문제가 없어요. 그리고 그냥 그렇게 하면 방출해 버릴 거예요. 그냥 다저스가 부러운 거죠. 이래서 돈이 많으니까. 돈을 쓸 수 있는 그 레버리지 자체가 그냥 저 멀리 있어 버리니까. 그러네요. 사실 그래서 큰 상관이 없을 것 같아요. 이미 작년에 우승도 했고 퇴직금 좀 챙겨준 거죠. 계약 종신 계약하면서. 전 윌 스미스 이 계약은 되게 좋다고 생각해요. 디퍼까지 감안하면 말씀해주신 대로 사실상 실제 금액은 100밀이고요. 네, 1억 달러 실질적으로. 정도 되겠죠. 네. 그럼 10년 100밀이라는 소리인데 AAV가 1,000만 달러입니다. 앞으로 물가 상승률이라든가 12제 이제 협상해가지고 사치세 라인 올라갈 거 생각하면 진짜 푼 돈이에요.
다저스인 걸 감안하면 더더욱 그냥 푼돈. 그래서 저는 이 계약은 최근에 있었던 10년 단위 장기 계약 중에서는 가장 해자에 가깝다고 봐요. 윌 스미스가 아무리 뭐 포수로 30대 중반까지 못하고 한다 하더라도 이 선수 이제 30살이고요. 앞으로 그래도 2, 3년 정도는 넉넉하게 포수 레귤러 뛸 것 같고 중간에 진짜로 포수가 말도 안 되게 수비가 망가지는 게 아니고서야. 근데 지금도 그 정도는 아니니까 네. 쓸 수는 있죠, 이 정도면. 그리고 타격도 OPS가 제 생각에는 이 선수 뭐 아무리 못해도 .750 정도는 앞으로 몇 년간 유지할 것 같아요. 근데 그렇게 생각해야 돼요. 주전급 포수가 지금 리그에서 OPS 750을 안정적으로 유지해 줄 수 있는 선수가 5명이 안 돼요. 그 선수를 연 $1,000만 정도에 쓰고 있다는 걸 생각을 하면은 35살까지만 이 선수가 레귤러로 어떻게든 띄워주기만 해도 돈값은 차고 넘치게 해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물가 상승률을 감안하면 여러 가지 매체 같은 데 나오는 걸 봤을 때 실질적인 AAV는 대충 750만에서 800만 달러 선이다 네. 라는 식으로 얘기가 나오고 있는 건데 해자죠. 그렇죠. 그냥 계약 맺었던 순간의 뉴스만 봐도 전 해자라고 생각을 했고 여러 가지 맥락상 다저스라는 팀의 맥락 그리고 로스터 구성 맥락을 봤을 때 잃을 게 하나도 없는 계약이다. 우리가 지금 앞에 저기 진짜 말도 안 되는 계약들 많이 얘기했잖아요. 네. 일부에서 푸올스, 네. 뭐 스탠튼 얘기하고 보가치 얘기하고 뭐 이런 얘기했는데 지금 그런 얘기를 하다가 맥락이 갑자기 윌 스미스로 넘어와 버리면 이거는 그냥 헐값입니다. 그렇죠. 네. 제 생각에는 오늘 언급할 수많은 계약들 그리고 일부에 언급했던 수많은 계약들을 통틀어서 가장 합리적이고 가장 염가에 가까운 계약이다. 전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네, 뭐 이게 뭐 디퍼 구조를 다시 한번 보면 이제 총 5천만 달러가 디퍼가 되는데 이 디퍼가 계약 종료 후 10년 그러니까 2034년부터 43년까지 매년 500만 달러씩 지급이 됩니다. 국민연금이에요. 네, 그러니까 딱 연금 형식으로 이제 받는 형태가 됐고 사실 이 윌 스미스가 어쨌든 포지션이 포수잖아요. 네. 그러니까 포수라는 포지션이 뭐 아까 유격수랑 비슷하게 부상 위험도 어떻게 보면 유격수보다 훨씬 더 부상 위험이 많죠. 그렇죠. 네, 그래서 뭐 포수한테 10년 이상 계약을 준 것 자체가 이 윌 스미스가 어떻게 보면 처음이자 마지막일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저는 그러니까 다졌으니까 가능한 계약이라 저는 이렇게 생각을 많이 하고요. 뭐 그래서 결국은 이제 이 계약이 준영님 말씀하셨다시피 저도 앞에 살펴봤던 계약들이 워낙 끔찍해서 그렇지 굉장히 합리적인 계약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나마 관건이라고 볼 수 있는 거는 이제 당연히 언제까지 포수를 할 수 있느냐겠죠. 뭐 그걸 뭐 포수를 생각보다 일찍 포기하게 되더라도 어쨌든 윌 스미스의 프라임 타임 그러니까 포수로 활약하는 동안에 뭐 우승을 한두 번 정도만 더 한다면 굉장히 성공적인 계약으로 마무리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네, 좋습니다. 이렇게 지금까지는 5명 선수들 계약에 대해서 살펴봤다면 이제는 지난주 625화에서 탑10에 들었던 선수들 중에 10년 이상 장기 계약자들에 대해서 다뤄볼 텐데요. 먼저 타티스 주니어 선수입니다. 페르난도 타티스 주니어는 2021년부터 2034년까지 샌디에이고 파드리스와 14년 3억 4천만 달러의 연장 계약을 체결했는데요. 이 계약에는 1,000만 달러의 사이닝 보너스와 2028년까지 전구단 트레이드 거부권이 포함되어 있고요. 2029년부터 2034년까지는 10팀의 트레이드 거부 리스트가 설정됩니다. 이때 만약 타티스가 여전히 샌디에이고 소속이라면 10-5 권리를 통해 트레이드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이 계약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저는 이미 부분적으로는 좀 실패한 계약이라 생각을 하는 게 사실 타티스에게 성적만을 기대하고 이 계약을 준 건 절대 아닐 거예요. 네, 그렇죠. 코로나 때를 생각하면 타티스는 거의 전 트라우트 다음에 MLB의 얼굴이라 생각하고 이 계약을 줬다 생각하는데 그리고 결국에는 샌디에고 목표는 다저스를 잡는 거잖아요. 그리고 다저스를 잡으려고 제일 맨 앞에 세웠던 게 마차도랑 타티스인데 그때는 더 밀고 갈 건 타티스였죠. 진짜 순혈이니까. 네. 근데 오토바이 사고 내고 결정적으로 약물에 걸리면서 이 모든 게 다 날아갔습니다. 이제는 아무리 타티스가 잘한다 해도 MLB의 얼굴이 될 수가 없죠. 오타니가 버티고 있는 한. 그리고 이때 부상이랑 약물로 심지어 이제 유격수에서도 좀 반강제적으로 보내줬죠. 우익수로. 네. 그리고 이제 그 복귀에서도 좀 사실
그 약발이 빠진 걸 수도 있는데 장타력이 좀 그 전에 비하면 많이 떨어졌고 계속 그리고 좀 아파요. 부상도 계속되고 있어서 작년에도 부상이 있었죠. 네. 뭐 일단 그걸 이제 차치하고 성적 얘기로 다시 돌아오면 계약과 결국 마차도랑 보가치가 2033년에 계약이 끝나고 타티스가 2034년에 계약이 끝나는데 이걸 감안하면 그러니까 그러니까 마차도랑 보가치 끝난 이후에 타티스로 한 번 더 달린다는 거는 계산하에 없어요. 샌디에고한테도 이제 그러니까 앞에서 계속 얘기했던 것처럼 샌디에고의 시간이 별로 안 남은 거예요. 타티스에게나. 결국 그렇다면 우승을 해야 되는데 이거 앞에서 말했듯이 이게 좀 복잡하고요. 마차도랑 보가치랑 관련돼 있기도 해서 그래서 일단 그리고 타티스 개인의 성적만 놓고 보면 워낙 우익수 수비는 엘리트라서 WAR이 계속은 잘 찍힐 거예요. 뭐 장타력이 떨어졌다고 해도 리그 평균 이상은 되고 네. 단 이게 샌디에고가 바란 것일지는 잘 모르겠네요. 유격수에서 우익수로 옮겨간 순간 밸류는 상당히 까였죠. 네, 그렇죠. 네, 근데 타자로서의 밸류는 전 여전히 아주 최상급이라고 보기 때문에 이제 피크 들어갑니다. 사실 99년생이어서. 예, 앞에 2022년에 그 사고 치고 지난 시즌에 부상 때문에 좀 짧게 끝난 거 때문에 이제 밸류가 좀 많이 심리적으로는 많이 사람들 사이에서 팬들 사이에서는 많이 내려가긴 했는데 여전히 리그에서 손꼽히는 수준의 에셋이라고 보고 사실 저는 샌디에고가 걱정해야 할 수많은 계약들이 너무 좀 악질적인 게 있어서 페타주는 걱정할 급에도 안 들어간다고 생각해요. 솔직히 얘기하면 연 AAB 기준으로 봤을 때 대충 2,500만 불 선인데 이거를 페타주 정도 되는 선수 뭐 이제는 외야수로 구분을 하고 그래도 골글급 외야수죠. 수비를 나올 수만 있다면 다치지만 않는다면 골글급 외야수에 타격을 이 정도 해줄 수 있는 26살의 선수 이제 피크 들어가고 이런 선수를 앞으로 이제 10년간 쓴다고 생각하면 연 AAB 2,500만 달러 앞으로 물가 상승률을 감안하면 저는 중간에 진짜 변고만 터지지 않는다면 보더라인 해저라고 봅니다. 좋은 계약이에요. 지금 보면 되게 좋은 계약이에요. 그래서 절대적인 밸류를 봤을 때 샌디에고가 현재 줬던 장기 계약들 중에서는 압도적으로 1등의 밸류를 자랑하는 좋은 계약이라고 보고 이제 남은 건 선수가 잘해야겠죠. 사고 치지 말고 약 끊고 만약에 했다 치면 걸리지 말고 그거 유지하면서 네. 이 페이스대로 간다 치면 재능만큼은 진짜로 무시할 수 없는 아무도 무시할 수 없는 탁월한 선수이기 때문에 이대로만 가다오. 그러니까 제 생각에 페타주는 본인의 그 사적인 이슈라든가 부상 이슈만 없으면 OPS.900은 언제든지 노릴 수 있는 리그 정상급 타자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진짜로 외적인 이슈만 없다면 저는 지금 리그에 지금 존재하는 수많은 어린 선수 장기 계약들 중에서는 가장 안정적으로 밸류를 뽑을 수 있는 적당한 계약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네, 뭐 타티스는 이제 제가 아까 그 일부 방송 시작할 때 언급했던 그 이제 메이저리그 140경기 정도를 뛴 선수한테 이제 14년 계약을 준 케이스가 바로 이 타티스 선수인데요. 네. 그만큼 이제 워낙 그때 센세이셔널한 활약을 펼치기도 했고 좀 이 선수는 진짜 정말 마차도나 보가치에 비해서 조금 그나마 좀 젊은 나이까지 계약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정말 이 세 선수의 계약 기간 동안 정말 타티스가 가장 잘하고 마차도랑 보가치가 어느 정도 뒤를 받쳐주는 그림이 샌디에고가 가장 생각하는 그림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그럼 또 다음으로 넘어가서 다음은 훌리오 로드리게스 선수인데요. 2023년부터 2034년까지 시애틀 메리너스와 12년 2억 940만 달러의 연장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이 계약에는 1,500만 달러의 사이닝 보너스와 전구단 트레이드 거부권이 포함되어 있는데요. 기본 계약은 7년 1억 1,930만 달러로 시작하고 2028 시즌 후에는 2030년 클럽 옵션이 결정됩니다. 계약에는 MVP 투표 결과에 따라서 보너스가 달라지는 조항도 포함되어 있고요. 만약에 팀이 옵션을 거절한다면 팀 옵션은 5년 9천만 달러의 선수 옵션으로 전환됩니다. 그 외에도 올스타, 실버슬러거, 골든글러브 등의 수상에 따라서 보너스가 지급되고요. 리그 MVP 수상 시 15만 달러,
월드 시리즈 MVP 수상 시 10만 달러의 보너스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굉장히 복잡한 엄청 복잡한 네. 계약이죠. 많이 걸려있죠. 네. 옵션이. 네, 진짜. 뭐 얘기를 어떻게, 해보자면 네. 지금 데뷔 이후의 성적이 계속 떨어지고 있습니다. 음. 타격 성적이 지금 첫 시즌 WRC 플러스가 148, 그 다음 시즌이 128, 작년 시즌은 116이었어요. 이거 원래도 볼넷을 많이 얻는 유형은 아니었는데 그 비율은 더 줄어들고 위프레이트, 그러니까 헛스윙도 나아질 기미가 아직까진 보이고 있지 않아요. 네. 물론 지난 시즌에 그 타격 성적이 떨어진 거는 팀 선수 자체 운이 좀 부족한 것도 사실이었어요. 그러니까 기대 스태트를 보면 훨씬 더 높거든요. 맞아요. 기대하는 것보단. 그리고 선수 입장에 살펴보자면 그리고 이렇게 타격을 한 110 정도만 해준다 해도 워낙 중견 수비가 좋은 선수라서 WAR은 잘 찍혔어요. 지난 시즌 망했다 하는데도 WAR은 3에서 4 가까이 찍혔거든요. 근데 이래가지고는 그 클럽 옵션이 실행되기는 어렵죠. 10년 내 MVP 영예해도 8년 2억 달러인데, 그러니까 이거를 지금 작년처럼 해서는 절대 실행이 안 되고요. 안 돼요. 첫 시즌처럼 해야지 좀 실행될까 말까요. 그리고 사실 시애틀 입장에서 훌리오가 다시 반등하는 게 중요한 게 작년 시즌에 원래 그 전 처음 두 시즌도 시애틀이 타격이 좋은 팀은 아니었잖아요. 네. 뭐 여러 조건을 타격이 따져보면 안 좋은 네. 팀이죠. 네. 지난 시즌은 거의 꼴찌에 가까운 화이트삭스 수준이었죠, 타격이. 그러니까 뭐 아무리 티모바일 파크를 쓰는 팀이라고 해도. 그래서 반등을 해줘야 되는데 훌리오 입장에서도 시애틀이 타격하기 좋은 환경이 아니죠. 일단 티모바일 파크 문제도 있고 주변에 좀 받쳐줄 타자가 너무 없어요. 랄리랑 그나마 아로자라나 빼면은 리그 평균 되니 많이 하는 타자들이 타선에 질비한데, 그리고 사실 이게 시애틀 구단 이야기를 해보자면 사실 시애틀이 이렇게 돈을 안 쓸 구단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마켓도 크고 사실 지금 이런 선발 투수들을 서비스 타임 안에서 값싸게 쓰고 있으면 타자를 좀만 사면 확 치고 올라갈 여지가 있는데, 지난 시즌은 그 타격을 가지고도 그냥 뭐 중간에 영입한 아로자네랑 지금 그 FA 시장에서도 잡은 게 자기 팀 FA로 커리어 로우 찍고 풀렸던 폴랑코랑 네, 맞죠. 도노반 솔라노예요. 이게 그러니까 바뀐 게 없어요, 지난 시즌이랑. 이래가지고 뭐 훌리오가 반등을 할 것 같긴 한데 116을 찍을 것 같지는 않거든요. 워낙 가진 게 좋아서. 근데 모르겠어요, 이게 어떻게 될지. 그러니까 시애틀도 사실 지난 두 시즌 동안 되게 정말 아깝게 놓쳤잖아요, 플레이오프를. 한 경기 차이로 계속. 네. 네. 근데 계속 이렇게 했다가는 계속 한 경기 차이로 놓친 거를 극복하고 뭐 포스트 시즌을 나간 게 아니고 잘못하면 더 떨어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뭐 아메리칸 리그 서부 지구가 워낙 혼돈이고 조금만 치고 올라가면 확 우승을 하기 어려운 조건은 아니지만 이래가지고는 쉽지 않죠. 사실 시애틀이 MLB 30개 구단 중에 유일하게 월드 시리즈 못 나가본 팀이잖아요. 한 번도 못 나가본. 근데 사실 이렇게 해서는 못 나가죠, 월드 시리즈. 아니 뭐 선수 구성을 차치하고 이런 식으로 돈을 안 쓰면. 그래서 깝깝합니다. 사실 시애틀을 별로 좋아하진 않는데 뭐 근데 저렇게 사실 저게 리그 입장에서도 좋은 게 아니죠. 저런 식으로 돈을 안 쓰면. 네. 힘듭니다. 훌리오 친구가 타격을 끌어올리지 못하면 사실 훌리오 본인만 문제가 아니라 시애틀이 망합니다. 네, 그렇죠. 왜냐하면 이 팀은 지금 돈을 쓸 의지도 안 보이고 가지고 있는 타자들 중에 팜을 봐도 팜에는 그래도 두 명 정도 있는 것 같아요. 콜트 에머슨이랑 라자로 몬테스 정도가 있는데 얘네들은 어디까지나 유망주고요. 큰다란 보장이 없어요. 물론 아주 탑 클래스 유망주긴 하지만 그럼 지금 메이저리그 로스터에 누가 있냐 하면 결국엔 훌리오랑 랄리 빼고는 없어요. 그럼 훌리오가 망하면 어떻게 되냐? 프랜차이즈가 망합니다. 왜냐면 이 팀은 투수를 팔 생각이 없어 보여요. 네, 그런 것 같더라고요. 판다고 해도 좋은 대가를 받아올 것 같지도 않아요. 그래갖고 제가 시애틀을 사실 2022년 3년 시즌만 해도 되게 좋게 봤는데 프론트가 하는 짓거리들을 보면서 지금 회의적으로 변하고 있어요. 약점을 알면서 보강을 안 하는 건 직무 6위예요. 그렇죠. 왜 이러고 있는 건지 모르겠는데 근데 그 와중에 훌리오까지 이제 원준님께서 말씀해주신 대로 타격이 3년째 데뷔 시즌 이후로 하향세입니다. 어프로치가
원래 공격적인 건 알았는데 그런 와중에 본인의 툴을 이용해서 최대한의 그러니까 최소한의 타석당 밸류를 뽑아내야 되는데 너무 들쑥날쑥해요. 어프로치가 갈수록 공격적으로 변한다는 인상도 있는데 그 와중에 컨택이 안정화되고 있질 않아요. 특히 변화구 대처는 그럴 수 있다. 저도 페스티벌에 대한 대처가 왔다 갔다 한다는 게 영 불안합니다. 근데 그렇다고 해서 이 선수가 나쁜 선수라는 건 절대 아니고 기본적으로 제공하는 주루와 수비 밸류만 가지고도 리그 레귤러 레벨은 충분히 나오지만 그리고 타격에서도 어쨌든 3년째 WRC 플러스 떨어지고 있다고는 해도 110 이상을 항상 찍어주고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올스타 스케일이 나오는 선수지만 시애틀이 이 선수한테서 기대하는 건 이 계약의 규모만 보더라도 슈퍼스타입니다. 충족을 해줘야 돼요. 아직 나이가 한참 어리기 때문에 시간은 충분하다고 보는데 올해는 보여줘야 됩니다. 이제는 진짜로 보여줘야 돼요. 그래서 올해 내년이 확실한 분기점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다만 이 계약 자체는 아주 좋은 계약이라고 생각을 하는 게 계약 기간도 그렇고 금액도 그렇고 딱 이 선수의 프라임까지 커버하고 있어요. 네, 진짜. 네. 무리하게 무리하게 막 확 늘려버리는 계약도 아니고 딱 프라임 구간의 끝자락까지 커버하고 있기 때문에 선수 본인의 기량만 어느 정도 유지가 되고 부상만 안 당한다면 오늘 언급된 모든 계약들 통틀어서 가장 스케일로 따졌을 때 합리적인 계약이라고 생각을 해요. 망했을 때 부담도 적고 잘 풀렸을 때 업사이드도 너무 커요. 그래서 리스크 리워드 구조로 봤을 때 미드 리스크 슈퍼 하이 리워드인데 문제는 지금 훌리오가 타격하는 꼬라지를 보면은 리스크가 하이로 올라가고 있어요. 네. 본인만 잘하면 됩니다. 네, 계약 자체는 좋아요. 네. 네, 뭐 그냥 훌리오는 이제 시애틀의 현재이자 미래가 되어야 하는 선수고요. 뭐 그러니까 이 정도 규모의 계약을 줬을 테고, 뭐 나이도 이제 00년생이니까 정말 이제 타티스랑 같이 정말 이제 최전성기에 접어들었다고 하는 나이고, 이 선수가 워낙 이 흰 시절에 너무 진짜 임팩트가 엄청 셌기 때문에 이제 저희 이 훌리오한테 원하는 타격 성적이 당연히 WRC 플러스 116을 찍는 타격 성적을 원하지는 않을 테니까 적어도 130 이상은 쳐줘야 할 텐데, 정말 준영님이 말씀하신 대로 정말 올해만큼은 보여줘야 이 훌리오에 대한 평가가 이 정도로 유지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그럼 또 다음 선수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다음 선수는 후안 소토인데요. 2025년부터 2039년까지 뉴욕 양키스에서 뉴욕 매츠로 이적하면서 15년 7억 6,500만 달러의 FA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이 계약에는 7,500만 달러의 사이닝 보너스와 전구단 트레이드 거부권이 포함되어 있고요. 디퍼 불가능 조항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2029 시즌 후에는 옵트아웃이 가능하고요. 구단은 2030년부터 2039년까지 연간 400만 달러를 추가하면 옵트아웃을 무효화할 수 있습니다. 또 계약에는 MVP 수상 시 50만 달러, 2회 이상 수상 시 100만 달러의 보너스가 포함되어 있고요. MVP 2위 수상 시 35만 달러, 3위에서 5위 수상 시 15만 달러가 지급됩니다. 월드시리즈 MVP 수상 시 35만 달러, CS MVP와 실버 슬러거 수상 시 15만 달러, 올스타, 골드글러브, 행크 애런상, 올 MLB 수상 시 10만 달러의 보너스가 지급됩니다. 네, 이 계약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게 사실 저는 소토가 이 정도 받을 줄 전혀 몰랐어요. 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어찌 보면 오타니 때문에도 소토가 이 계약을 받은 것도 있지만 오타니는 초거대 네, 디퍼가 다른 껴있는데 소토는 네. 디퍼가 없죠 아예. 네, 아예 없죠 디퍼가. 그러니까 소토 개인 살펴보면 예전에 2022년쯤인가 3년쯤에 샌디에고로 넘어가기 전에 워싱턴한테 최종 대안 받았던 계약 15년 4억 4천만 달러인데 거의 2배가 됐네요. 이거 깠을 때도 사실 사람들이 다 미쳤다고 했었잖아요. 네, 그렇죠. 저걸 어떻게 받냐고. 근데 거의 1.5배 넘는 거의 2배 수준 계약을 받아버렸죠. 사실 그래서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이 계약 때문에 이제 아쿠냐 같은 사례는 잘 안 나올 것 같아요. 선수들도. 그러니까 서비스 타임에 플러스 1, 2년을 커버치는 계약은 나올 수 있어도 아쿠냐 마냥 막 10년 단위로 서비스 타임 막 4, 5년을 커버치는 계약은 선수들이 안 할 것 같아요. 워낙에 소토가 이렇게 돈을 많이 받아버리면. 지금 그래서 장기 계약 거부한 불개주도 내년에 나오면 5억 달러 받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런 선수들이 내가 잘하고 계약하는 거 참으면 이 정도 돈을 받을 수 있는데 내가 왜 계약함? 이렇게 나올 것 같아요. 소토로 얘기로 다시 돌아오면 지금 아직도 나이가 만 26세예요. 이 선수가 10대 때 데뷔를 했죠. 만 나이로 워싱턴에서. 네. 그리고 이 선수는 사실
그 어프로치 자체는 저지랑 오타니보다도 더 좋죠. 스윙을 절제하는 능력이나 볼넷을 얻어내는 능력이 뭐 파워는 그 둘에 비해서 조금 떨어질 수도 있지만 그래도 작년에 이 선수가 40홈런을 쳤잖아요. 그렇죠. 네. 뭐 양키 스타디움이 좌타한테 정말 유리한 구장이고 매치가 시티필드죠. 시티필드가 조금 뭐 투수한테 유리한 구장이라 해도 소토는 이런 거에 연연할 타자는 아니죠. 네. 어차피 뭐 정 안 되면 볼넷 골라 나가고 네. 그냥 자기 힘을 넘겨버리면 되니까. 그러니까 이 선수는 그래서 에이징 커브가 와도 걱정이 제일 적은 유형이죠. 이런 유형들이. 뭐 물론 돈을 받는 돈이 워낙 많긴 하지만 그래서 아마 옵트아웃을 하고 아마 제 생각에는 이대로만 해준다면 그냥 매치가 계약을 그냥 추가해주는 식으로 갈 것 같아요. 이제 매치 얼굴이 되기도 했고 뭐 그리고 이대로 하면 그냥 매치 모자 쓰고 명예회전당 가는 것도 거의 확실해 보이고요. 뭐 진짜 뭐 푸올스 마냥 뭐 나이 이슈가 있어서 갑자기 떨어지는 것만 아니면 걱정이 전혀 없어 보여요. 그냥 MVP 몇 번 타고 매치가 이 기간 동안 우승 몇 번 할 수 있고 뭐 성적이 얼마나 찍힐지 이것만 중요해 보여요. 지금으로 봐서는 뭐 돈을 많이 받긴 하지만 실패한 계약이 되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네. 돈을 절대적인 기준으로 보면은 이걸 오버페이가 아니라고 하면 정신병자입니다. 네, 그렇죠. 미친 오버페이예요. AAV가 5천만 진짜 달러거든요. 말도 안 되는 금액이죠, 정말. 근데 매츠, 다저스, 양키스만 감당이 가능한 금액이고 소토, 라서 합리화가 되는 금액이고 이게 있어요. 지금 많은 그 한국의 혹은 메이저리그 현지 커뮤니티, 온라인 커뮤니티를 제가 많이 돌아봤는데 그런 느낌을 받습니다. 소토에 대한 계약을 어떻게 평가하는지에 따라서 그 사람의 성향이 극으로 갈려요. 어떤 사람인지, 야구를 어떤 식으로 보는 사람인지, 어떤 관점으로 보는 사람인지. 소위 말하는 헤비한 너드일수록 소토 계약이 말이 된다고 합니다, 보통. 근데 그 너드의 말이 맞다 틀리다가 아니라 그 야구를 보는 성향이라는 거예요. 완전히 소위 얘기하는 쌉 헤비 너드일수록 소토 받을만 하다라고 얘기하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왜 그러냐면 그게 있습니다. 저는 받아도 된다라는 쪽이에요. 물론 5천만 달러는 좀 과한데 AAV는 6억 불 정도까지는 돈값을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총액 6억 불까지는. 근데 7억 불은 좀 많긴 해. 근데 그건 약간 프리미엄이 붙은 거고 코인이 돈이 많으니까 그냥 1억 불 얹어준 느낌이야. 근데 15년 만약에 6억 5천 정도 선에서 계약을 했다 그럼 저는 돈값 딱 해자 선이었다고 생각을 해요. 1억 불은 프리미엄. 왜냐면 이전에 다른 방송 뭐 스토브리그 방송 시즌 프리뷰 방송에서 계속 말씀드리지만 네. 저는 21세기 최고의 타자라고. 최고의 타자라고 생각을 합니다. 프로스보다도 더 순수 타자로서는. 왜냐면 어프로치가 보토한테 제가 컴플리트한 타자라고 얘기를 했었죠. 네, 아까. 일부에서. 네. 보토보다 한 티어 위에요. 압도적이에요. 이 선수 디서플린 근처 가는 선수도 안 나올 거예요. 이 선수 은퇴할 때까지. 나온 적이 없고 앞으로도 안 나와요. 왜냐면 지표를 보면 다 답이 나옵니다. 체이스 레이트가 이 정도로 몇 년 동안 유지가 됐던 선수가 없어요, 역사상. 적어도 스태트캐스트 이후 에라로 한정을 하면. 그러니까 어느 정도냐면 이 선수 그 데뷔 시즌을 제끼고 2년 차까지 뭐 리그 적응기 뭐 어쩌고저쩌고 제끼고 그 3년 차 본격적으로 스텝업을 했던 3년 차부터 2024년까지로 하면요. 출루율이 4할 3푼입니다. 근데 이 선수 나이가 26살이에요. 98년생. 피크 안 들어갔어요. 보통 26살, 5살까지가 그 일반적인 선수 평가 기준에서 에이징 커브 올라가는 구간이라고 하거든요. 피크에 한참 멀어요. 보통 피크 28살부터 봐요. 7살에서. 27살부터 32살 구간을 피크라고 보잖아요. 일반적으로 타자들. 네. 그렇죠. 모르겠어요. 저는 이 선수가 피크 찍었을 때 얼마나 지표가 나올지. 그래갖고 저는 그냥 그게 진짜 순수하게 야구를 좋아하는 한 사람으로서 궁금해요. 그냥. 이게 피크가 얼마나 나올지가. 그러니까 뉴욕 매치 팬 다 빼고 그냥 제가 제3자 야구 팬이었다고 해도 얘 피크가 어떤 성적을 찍을지 그냥 순수하게 호기심이 듭니다. 그래서 보고 싶어요. 예, 이 선수 장타 포텐셜도 아직 열려 있다고 보고 타자로서의 업사이드도 열려 있다고 보기 때문에 순수하게 피크 5년 구간 동안에 어떤 성적을 찍을지 평균 스플릿이 어떻게 나올지는 그냥 궁금합니다. 예, 그래서 그걸 그냥 보고 싶어요. 돈이고 나발이고 관심 없고 어느 정도가 찍힐지. 예. 네.
네, 뭐 그냥 소토는 사실 이게 정말 나이가 정말 진짜 나이를 속인 거 아니냐는 생각이 들 정도로 정말 공도 정말 너무 잘 보고 그냥 작년에 양키스에서 보여준 것처럼 가을 야구에도 정말 강하고 어느 정도 물론 뭐 당연히 오타니 정도의 스타성은 물론 당연히 없겠지만 정말 말 그대로 준영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정말 좋은 타자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제 물론 뭐 이런 정말 역대급의 금액을 받을 수 있는 선수라는 거는 이제 활약을 좀 지켜봐야겠지만 과연 MVP를 그 아까 원주님께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과연 아직 소토가 MVP가 한 개도 없잖아요. 네. 그러니까 MVP를 과연 한 몇 개 정도 앞으로 받을 수 있을지가 중요할 것 같습니다. 저는 소토 나이 어쩌고저쩌고 얘기하는 거는 사실 잘 안 믿는 게 믿을 이유도 없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는 게 만약에 이 선수가 본인의 나이를 데뷔 시즌에 올렸다고 하면은 그 나이를 더 올려서 등록을 했다면 얘는 16살에 그 성적을 찍은 셈이 되는 거고 만약에 본인의 나이를 내려쳤다고 하면은 이 선수가 23살, 4살쯤에 그 얼굴이 나왔다면 엄청나게 동안인 거예요. 난 그렇죠. 워싱턴 데뷔 시즌에 소토를 기억하거든요. 젖살도 안 빠진 애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젖살도 안 빠졌고 아직 여기 볼 통통해가지고 둘리마냥 그게 24살짜리 얼굴이었으면은 그냥 믿을랍니다. 엄청난 동안입니다. 그러면 그래갖고 나이는 진짜로 그 나이라고 생각을 하고 26살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냥 잘해주길 바랍니다. 예, 이제 첫 해인데 당장 오늘 홈런도 하나 쳤죠. 홈런도 하나 네. 쳤고 물론 어제 그 개막전 경기에서 마지막에 나와가지고 말도 안 되는 헛스윙해가지고 빡치긴 했는데 뭐 어쩔 수 없죠. 1년에 그런 타석 몇 번 있겠지. 그렇죠. 그렇죠. 네, 아무리 좋은 타자라도. 사실 나이 이슈는 그 포스 때문에 하는 거지. 네, 아까 저희가 장난식으로 얘기하는 그때 거죠. 언급한 네. 거고. 네. 근데 이 선수가 만약에 나이를 올려쳤다고 하는 시나리오가 전 더 궁금해요. 16살. 16살 때 그 성적을 냈다고 하면은 그건 그거대로 와. 아닐 것 같은데 어느 쪽이든 말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나이를 올려쳤다는 거는 이 선수가 그 데뷔 시즌에 보여준 성적이 말이 안 되고요. 나이를 내려쳤다고 하는 거는 이 선수의 얼굴이 말이 안 돼요. 지금도 사실 나이에 딱 맞는 얼굴이에요. 그렇죠. 네, 사실. 네. 네, 좋습니다. 그럼 또 다음으로 넘어가서요. 다음은 앞서도 계속 얘기가 나왔던 오타니 쇼헤이 선수입니다. 오타니 쇼헤이는 2024년부터 2033년까지 LA 에인절스에서 LA 다저스로 이적하면서 10년 7억 달러의 FA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31살부터 40살까지 뛰게 되는 계약이고요. 계약에는 사이닝 보너스는 없고 6억 8천만 달러의 디퍼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계약 기간 동안 이 연봉이 200만 달러로 설정되어 있고요. 계약 종료 후에는 2034년부터 2043년까지 매년 6,800만 달러씩 수령하게 됩니다. 이 계약 뭐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말이 안 되죠. 오타니죠, 오타니. 아니 그 사실 7억 딱 떴을 때 계약 한 디퍼 많아야 한 2억 들어가 있겠지 생각했는데 6억 8천을 디퍼할 선수는 이 세상에 없어요. 오타니는 나오지 않을 것 같습니다. 광고로 버는 돈이 자기 연봉보다 많으니까 그냥 이런 식으로 해버릴 수 있는 거니까. 그냥 작년에 다저스 구단 가치가 13억 5천만 달러가 올랐으니까 그냥 만약에 그냥 진짜 간단하게 생각해서 구단주가 오타니한테 7억 그냥 일시불로 주고 구단 팔면 그래도 이득이에요. 말이 안 돼요 이게. 그러니까 7억 달러 말이 7억 달러지 이게 디퍼 감안해서 뭐 물가 상승률 다 감안하면 그 평균 연봉 찍히는 게 그러니까 연봉 바꾸면 10년 4억 6천만 달러인데 오타니한테 46밀은 싸죠. 그렇죠. 그리고 사실 개인적으로 제가 생각하는 건 여기서 계약 기간 동안 200만 달러 받는 거는 지금 다저스가 쓸 수 있는 돈을 가뜩이나 많은 돈 더 올려주는 거라 생각을 해요. 뭐 물론 AAV는 그 사치세 상에는 46mm 찍히겠지만 현금은 남는 거잖아요. 그렇죠. 오타니로 벌어들일 수 있는. 그래서 지금 뭐 불펜을 그렇게 긁어 모으고 엘리트 타자들을 긁어 모을 수 있는 게 결국 이 계약도 있지 않나. 사실 당장 뭐 은퇴도 이미 성공이라고 생각해요 저는. 작년에 우승을 했고 이미 일본 시장은 거의 다저스 거잖아요 이제. 그렇죠. 그리고 이제는 거의 옛날에 양키스가 품기던 악의 제국의 느낌을 저는 솔직히 다저스한테서 조금씩 받고 있거든요. 볼 때마다 쟤네를 어떻게 이기냐 생각할 정도니까.
그리고 방금 얘기했듯이 오타니로 얻은 자금력도 말이 안 되고요. 이제 뭐 사실 에인절스 모자를 쓰진 않겠죠 명예의 전당 갈 때. 당연하죠. 포울스처럼 망할 리도 없고요. 그러니까 이제 어디까지 갈지가 이제 봐야죠. 결국엔 타자로서의 그 가치는 계속 유지한다 생각하면 네, 투수인데 진짜 사이영을 타는 순간에는 진짜 거의 루스랑 비비는 정도까지도 평가받을 수 있을 것 같고, 그러니까 투수의 시간은 많지 않은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 오타니도 2, 3년 정도 그렇게 느끼는 것 같고 지금 결국 올해는 복귀 시즌이니까 결국엔 투수로서 제일 커리어 하이를 찍을 수 있는 건 내년인데 내년에 과연 좀 타자를 포기하더라도 투수에 집중을 하면서 투수로서의 고점을 보여줄지 이제 그게 관건일 것 같아요. 네. 타자 해야죠. 1, 2년 정도만 더 해보고. 그렇죠. 네. 그냥 모르겠어요. 나는 자꾸 투수 이렇게 하는 거 이도류 때문에 그 상징성이랑 마케팅 밸류 때문에 그러는 거고 이해는 한다만 낭비하는 것 같아 아무리 봐도. 타자로서의 재능이 압도적입니다. 데뷔할 때부터 그렇게 느꼈고 그렇게 실제로 성적도 그렇게 나왔고 물론 투수로서의 피크 잠깐 보여줬죠. 근데 그 시즌 되게 에이스 모습 보여줬지만 저는 그 당시에도 이 투수로서의 고점이 타자로서의 그 안정감을 포기할 정도로 메리트가 있는가 싶어 물어봤을 때 아니라고 생각했거든요. 왜냐하면 타자로서의 고점은 MVP입니다. 근데 투수로서의 고점은 사이영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네. 그래서 굳이 이래야 되나 싶고 만약에 그냥 풀타임으로 타자에 전념해서 162경기 지타 외야로 나온다 하면 전 WR 10 그냥 넘는다고 생각하거든요. 항상 그렇게 생각했고 뭐 어쨌든 다저스가 잘 판단해서 할 거니까 알아서 할 거니까 선수도 그렇고 뭐 제가 관여할 문제는 아니고 그럴 그냥 방구석 야분이가 그렇게 얘기한 거야. 근데 그걸 떠나서 10년 7억 불이 오버페이냐 하면은 아니에요. 아까도 말씀해 주셨지만 이 선수는 그 7억 불을 벌어올 겁니다. 충분히 본인의 힘만으로 광고로 스폰서로 그리고 뭐 방송 그 중계권료로 7억 불이 어디야? 거의 뭐 10억 불 벌어오겠죠. 그래서 다저스 입장에서는 투자한 돈을 다 회수하고도 남는 아주 뛰어난 비즈니스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유일하게 다저스 입장에서 오타니의 계약이 거슬리는 거는 그 사치세 라인 넘어가게 한다는 것뿐인데 이 디퍼를 아무리 세게 때린다 하더라도 어쨌든 사치세 라인은 잡히니까 그렇죠. 이게 재정 회계상으로는 잡히니까 그게 좀 거슬리는 것뿐이지 뭐 재정적으로는 아무런 부담이 안 되고 그 사치세 라인이 어쨌든 앞으로 올라가긴 할 거니까 뭐 그 부분에서는 그나마 부담이 조금씩 덜어지겠네요. 네. 뭐 다저스는 사치세 내고 말죠 사실 이렇게. 근데 아무리 다저스라도 그 연속해서 그렇죠. 해가지고 네. 연달아 페널티 받는 건 좀 빡세긴 하겠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프리먼 계약 빠지면 그거 빠지면 그때쯤 한번 한 1년쯤 초기하고 그쵸. 사실 바우어가 그러지만 않았어도 예. 사실은 부담 진짜 10년 동안 계속 쭉 끌고 왔을 텐데 그걸 못한 게 뭐 다저스 입장에서는 안 좋긴 한데 한 번 정도 초기화를 시키긴 할 거니까 뭐 그건 이제 다저스가 알아서 정리를 하겠죠. 네. 네, 그 오타니는 그냥 아까 저희가 언급한 트라웃이 2010년대 메이저리그 최고의 선수라면 2020년대는 아직 절반이나 남았지만 그냥 오타니가 최고의 선수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누가 갑자기 나타나도 오타니만큼의 선수가 나타나면 그것도 뭔가 야구계에 또 문제가 생길 것 같은 정도라고 저는 생각을 해서 정말 타자로 그 MLB 퍼스트 팀에 들어가고 투수로도 세컨드 팀에 들어갈 수 있는 선수고요. 뭐 50, 50 이런 거는 굳이 얘기하지 않더라도 그냥 정말 저는 어떤 생각을 하냐면은 그냥 제가 이렇게 메이저리그를 좋아하는데 오타니라는 선수가 전성기에서 활약하는 모습을 볼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저는 정말 행복하다고 생각을 할 정도로 그냥 오타니는 쉽게 말하면 그냥 현대 야구의 아이콘이죠. 그냥 뭐 앞으로 뭐 오타니를 뛰어넘는 오타니 같은 이런 선수가 또 나올지도 정말 잘 모를 정도로 네 그냥 이렇게 정리하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다음으로는 그러면 마지막 선수 다뤄볼 텐데요. 바로 바비 위트 주니어입니다. 2024년부터 2034년까지 캔자스시티 로얄스와 11년 2억 8,877만 7,777달러의 연장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이 계약에는 777만 7,777달러의 사이닝 보너스와 전구단 트레이드 거부권이 포함되어 있고요. 2030년부터 2033년까지는 매년 옵트아웃을 행사할 수 있고 2034년 시즌 후에는 3년
8,900만 달러의 클럽 옵션을 가집니다. 이 클럽 옵션에는 바이아웃은 없고요. 옵션이 전부 행사될 경우 최대 14년 3억 7,770만 7,777 70달러의 계약이 이뤄집니다. 뭐 전부 7자를 넣어서 계약을 했는데 이 계약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사실 이미 작년에 리그 최정상급 선수가 되어버렸죠. 사실 저지 없었으면 무조건 바비투 주니어가 MVP였고 그죠. 캔자스시티에 바비투 없었으면 지금도 탱킹하고 있었을 거예요. 바비투 주니어 있으니까 뭐 루고라든지 이런 투수도 영입하고 사실 뭐 레이건스 하나 있다고 사실 이런 팀이 되진 않잖아요. 그렇죠. 지금 뭐 연평균 3,500만 달러인데 싸죠. 바비투가 이런 모습을 이 보여주면. 정도면 싸죠. 뭐 여기 다 뭐 볼넷 좀 그런 평균 정도 골라내고 헛스윙 좀 있긴 한데 이거보다 잘 치면 저지 소토 되는 건데 유격수에서 저지 소토만큼 치면 그건 그거대로 사기죠, 말 그대로. 이 선수는 사실 초반기에 말 나오던 수비 문제도 다 해결된 걸 넘어서 그렇죠. 리그 최정상급이 되고 주루는 말할 것도 없고 그래서 사실 딱 걱정되는 건 그거예요, 부상. 마네아나 아쿠냐 만약 하체 쪽에 부상이 찾아오면 그러니까 주루랑 수비까지도 영향을 받을 수가 있으니까. 숏이니까 더더욱. 네. 물론 이제 너무 타격을 워낙 좋기 때문에 그 본인의 그 저점은 보장이 되겠지만 네, 좀 아쉽잖아요. 이런 식으로 근데 부상 때문에 무너져 버리면 그러니까 결국에는 뭐 주루가 좋다 해도 본인이 어느 정도 절제할 필요도 있을 것 같고요. 가면 갈수록 지금 워낙 젊으니까 그냥 무작정 뛰어다닌다 해도 뭐 그래서 지금 뭐 당장 캔자스시티의 중심이죠. 이 선수 없으면 그냥 캔자스시티는 지금 투수진을 끌고 가도 아마 망할 거예요. 5할도 못 할 거예요. 유격수 보는 아쿠냐예요. 진짜로. 유격수 보는 아쿠냐인데 프로필이랑 스탯라인까지 상당히 유사성이 있고 선수의 약간 성향이라든가 어떤 운동 능력 기반 그런 플레이 같은 것들도 유사성 있고 나이도 되게 어리고 참 어떤 의미에서는 진짜 캔자스라는 프랜차이즈의 운명 자체를 바꿔버린 선수예요. 진짜로 말씀해주신 대로 없었으면은 지금도 아마 리빌딩, 리툴링에 늪에서 허덕대고 있었을 텐데 바비쭈라는 엄청난 재능을 중심으로 코어들이 다 이제 결집을 하면서 올해도 상당히 많은 기대를 받고 있는 팀으로 변모를 했고 나이가 아까도 방금도 말씀드렸지만 너무 어리기 때문에 이 계약 자체도 나름 합리적으로 보입니다. 결국에는 또 항상 하는 얘기 반복할 수밖에 없어요. 부상당하지 말라고. 왜냐면 이런 유형의 선수들은 부상 위험이 좀 크잖아요. 리스크도 크고 그 당했을 때 그 하락폭도 좀 유의미하게 지켜봐야 될 부분들이 있고 그래서 그것만 없다면 전 재능 자체만 놓고 보면은 지금 아메리칸 리그 2등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순수 타자로서의 오버롤만 놓고 보면은 1등은 저기 다른 분 하나 계시죠, 양키스에 저지 2등인데 일단 쭉 봤을 때 이 선수 제가 항상 좋게 보고 있는 지점은 1년차, 2년차, 3년차 오면서 약점이라고 지적됐던 부분이 극적으로 항상 개선되는 맞습니다. 네. 초반에는 수비가 문제라고 했는데 수비 2년차 넘어오면서 굉장히 큰 폭으로 개선이 됐고 골드글러브도 탔죠. 2년차에서 3년차로 넘어오면서는 장타 부분에 대한 아쉬움이 좀 있었는데 이것도 극적으로 개선이 됐고 그러니까 매년 발전하는 모습을 그것도 큰 폭으로 보여주고 있던 선수라 굉장히 기대가 되는 부분이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NL의 소토랑 마찬가지로 프라임에 들어갔을 때 어떤 모습과 스플릿을 보여줄지 굉장히 기대된다. 어떤 타팀 팬 입장에서는 걱정된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32살 정도까지는 무리 없이 리그 최고 레벨의 슈퍼스타 활약을 보여줄 거라고 보는데 마찬가지로 여기도 33살 이후 숏에서 좀 내려왔을 때 혹여나 내야의 다른 포지션으로 빠졌을 때 밸류 보전이 얼마나 될 것인가 그게 가장 큰 포인트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네, 좋습니다. 네, 뭐 저희가 이거 선수 소개를 할 때 여기 오타니보다 바비투 주니어가 늦게 나왔다는 얘기는 뭐 저번 주 방송을 들으신 분은 아시겠지만 저희가 뽑은 게 위트가 오타니보다 순위가 높다는 거죠. 그래서 뭐 그만큼 뭐 정말 메이저리그 최고의 뭐 어떻게 보면 지금도 유망주고 뭐 현재이자 미래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정말 제가 생각하는 정말 역대 가장 아쉬운 MVP 2위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할 정도로 작년에 만장일치의 MVP 2위를 기록을 했는데 뭐 1위는 당연히 사실 1위는 뭐 정해져 있는 거였고
그래서 뭐 작년에 아마 위트가 내셔널리그였으면 위트가 MVP를 받았겠죠 아마. 그건 애매하긴 한데 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표가 어쨌든 생각하긴 해. 네. 표가 많이 갈리긴 했을 것 같아요. 네, 뭐 만장일치까지는 물론 당연히 아니었겠지만 어쨌든 음. 정말 과연 이 선수가 어떻게 과연 내년 시즌에 또 매년 발전하는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내년 시즌은 또 어떻게 활약할지 궁금해집니다. 네, 좋습니다. 그럼 이렇게 바비 위트 주니어 선수까지 최근 장기 계약 선수들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그럼 마지막으로 이 중에서도 좋고 그 외에도 좋고 가장 성공할 것 같은 선수와 실패할 것 같은 선수 한 명씩만 뽑아보고 마무리해볼까요? 뭐 먼저 네, 준영님 먼저. 네, 오늘 언급한 선수들 중에서요. 뭐, 그 외에도 네. 상관없습니다. 네. 저 개인적으로 뭐 성공 실패는 모르겠고 흥미롭다고 느껴지는 선수는 네. 한 2명 정도 있습니다. 음. 야수들 중에서는 윌리 아다메스고요. 근데 여기는 음. 7년짜리라서 좀 짧긴 한데 네. 10년 위쪽으로 한정을 하자면 2명 정도 떠오르네요. 라파엘 데버스랑 오스틴 라일리 3루수 듀오인데 네. 데버스는 사실상 지타로 빠졌고 근데 라일리는 3루를 지키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 둘 다 제 생각에는 좋은 계약이었다고 생각을 해요. 총액도 그렇고 기간도 그렇고 데버스가 타자로서 얼마만큼의 밸류를 보여줄 수 있는가, 라일리가 언제까지 3루수 자리를 지킬 수 있을 것인가 여기에 갈려 있다고 생각을 하고 뭐 데버스 시즌 시작이 좀 안 좋긴 한데 뭐 알아서 잘 하겠죠. 네. 그리고 투수 중에선 야마모토 여기도 12년 제가 알기로는 3억 넘는 네, 계약을 3억 맺었는데 2,500만 달러인가. 저는 야마모토를 볼 때마다 업사이드보다는 플로어가 되게 단단한 투수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실제로 지난 시즌 활약을 봐도 그렇고 프레프를 봐도 그렇고. 근데 AAV 3천만 불을 10년 가까이 보장을 받을 만한 투수냐라고 딱 직관적으로 물어봤을 때 저는 예스라는 답이 쉽게 나오진 않아요. 근데 노라고도 못하겠어요. 진짜 단단한 투수라는 느낌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다저스 입장에서 야마모토 계약은 제 생각에는 팀의 업사이드를 늘린다기보다는 팀의 저점을 다지기 위한, 그러니까 포스트 프리먼 배치 에라를 위한 초석이었다고 생각을 해요. 네. 그 이후에 팀의 투수 로테이션 그 저점을 다지고 기반을 만들어주기 위한. 그러니까 제 생각에 야마모토는 2020년대 30년대 다저스의 2선발 3선발을 항상 맡아줄 거라고 봐요. 에이스는 다른 사람이 할 것 같고 이런 느낌의 투수인데, 그런 느낌의 투수에게 이런 계약을 안겨줄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역시나 다저스의 위험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한 명 더 뽑아보자면 이제 트레이 터너. 여기는 이제 좀 약간 좀 보가치 느낌의 계약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래도 보가치보다는 좀 더 클래스도 저점도 업사이드도 더 위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언제까지 그 내야 자리를, 미드인필더 자리를 맡을 수 있을 것인가가 또 되게 큰 관전 포인트가 되겠네요. 제 생각에는 얼마 안 남은 것 같아요. 한 2년 정도? 네, 그 뒤쪽 5년 정도, 5, 6년 정도 구간은 결국에는 지타 내진 1루로 가야 되는데 얼마만큼의 생산성을 보여줄 수 있을지가 궁금합니다. 네. 네. 뭐 원주님도 네. 뽑아주시겠어요? 이미 실패할 것 같은 선수고 보가치는 이미 실패한 선수라 생각을 하고요. 맞아요. 솔직히 보가치 영입 안 하고 그 돈으로 다른 데 썼으면 샌디에고 작년에 우승할 수도 있었어요. 어쩌면. 솔직히 저는 샌디에고가 다저스 이길 줄 알았어요. 네, 저도 작년에. 사실 저 갑자기 샌디에고 타선이 그렇게 막혀버릴 줄 상상도 못했어요. 맞습니다. 그리고 야마모토 얘기하셨지만 저는 사실 좀 걱정되는 게 그 구속, 얘가 이 선수가 뭐 팔꿈치를 많이 쓴 선수는 아니라지만 지난 시즌에 어깨 이슈가 한번 터지기도 그렇죠. 했고 좀 그게 걱정이 돼요. 너무 언더사이드. 이 선수가 178이라고 프로필에 나와 180이 안 되죠. 사이즈죠. 그보다 더 작은 것 같거든요. 느낄 때마다 170 한 초중반? 근데 아무리 뭐 투구 폼이 좀 특이하다 해도 결국 몸을 신체에 부하를 주는 행동이니까 그렇게 강속구를 던져대는 게 12년 동안 문제없이 버틸 수가 있을지 전 솔직히 잘 모르겠어요. 뭐 그리고 그나마 뭐, 그러니까 여기 장기계약 선수들 중에 워낙 어린 나이에 맺은 선수들도 많아서 이게 걱정이 되진 않아요. 이 선수들이 그러니까 막 데버스 마냥 진짜 수비가 박살난 선수 잘 없거든요. 없죠. 소토는 뭐 수비 좀 못해도 되죠. 지명타자에 되는 그쵸, 선수고 그쵸. 진짜 그 앞에 언급하신 솔직히 좀 터너가 좀 많이 우려스럽긴 한데
뭐 사실 터너 끝날 때쯤이면 필라델피아도 끝날 거예요. 아마. 이게 한번 돌리겠죠 사이클. 네. 돌리도 솔직히 윌러도 아마 윌런 자기 입으로 3년 뒤에 은퇴할 거라고 얘기하고 계약 끝나면 은퇴할 거라고 막 얘기를 네. 했다고 하더라고요. 놀라도 솔직히 많이 내려왔고 지금 코어들도 사실 그때는 하퍼가 35이죠. 3년 뒤면 솔직히 그러면 필라델피아도 끝난 거죠. 사실 이미 그러니까 필라델피아도 터너가 그러니까 2년 동안 잘해서 얘 여기도 똑같죠. 다저스 꺾고 월드 시리즈를 가야죠. 2022년은 솔직히 기적에 가까웠고 사실 필라델피아 입장에서는 2023년에 킴브럴이 그렇게 해대가지고 그 짓을 해서 사실 월드 시리즈 날려먹은 게 저는 만약에 월드 시리즈 갔으면 우승했을 것 같아요. 아무리 텍사스가 그때 휴스턴을 그렇게 꺾어 올라왔어도 워낙 그 선발진에 주는 그 무게감 차이가 워낙 심해서 근데 뭐 사실 다 결과론이죠. 그때 킴브럴이 2경기를 날려먹고 하퍼랑 터너는 그때 침묵을 해버렸으니까. 그리고 뭐 사실 10년 계약 중에 시거가 있긴 한데 뭐 시거는 이제 평가할 가치가 없죠 이미. 예. 자기 이제 본인 명예 전당을 갈 커리어를 쌓느냐 마느냐를 이제 논할 선수가 됐고 이 정도인 것 같아요. 그래서. 네. 그럼 PD님. 네, 뭐 저는 뭐 10년 이상 장기 계약 선수들 중에서만 뽑아보자면 네네. 저는 그냥 제일 실패할 것 같은 선수는 지금 가장 불안한 선수는 뭐 앞에서 말씀드렸던 보가츠나 저는 사실 그 아까 준영님이랑 원주님께서는 그래도 평가를 막 엄청 나쁘게 해주시진 않았는데 저는 사실 마차도도 굉장히 불안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뭐 물론 보가츠만큼은 아니더라도 네, 그 다음에 뭐 가장 성공할 것 같은 선수는 뭐 사실 뭐 오타니는 뭐 그렇게 생각하지만 얘기하지 않는 걸로 하고 네. 여기 있었던 선수들 중에서 전 솔직히 제일 기대되는 선수 중에 하나는 사실 타티스입니다. 타티스가 저는 제가 타티스 처음에 메이저리그 데뷔했을 때부터 제가 메이저리그를 보기 시작했는데 정말 저는 그때 유격수로서 보여준 그런 활약이 엄청났다고 저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아까 계속 샌디에고 우승 얘기를 많이 한 것도 어떻게 보면 보가츠랑 마차도가 점점 내리막을 잇는 거를 어느 정도 타티스랑 뭐 지금은 이제 잭슨 메릴이라는 선수가 생겼으니까 이 선수들 두 명이서 끌고 가면서 앞으로 샌디에고를 이끌어 가야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렇게 뽑아보고 마무리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이렇게 오늘 방송 끝이 났는데요. 특히 오늘 규진 PD님 데뷔 방송이 네. 마무리가 됐습니다. 소감 들어보고 싶은데 어떠셨나요? 네, 제가 여기 야구공작소 들어오면서 사실 패널 참여는 한 이전에 한 2번 정도 했었는데 그 제작하는 거 오늘 처음이었는데 일단 먼저 잘 진행해주신 서진님이랑 오늘 나와주신 준영님 그리고 원주님 특히 멀리서 되게 급하게 오셨는데 나와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 싶고 제가 이거를 여기 야구공작소 지원하면서 요 주제로 이제 간단하게 녹음을 해서 보냈었거든요. 네, 그런 만큼 가장 처음으로 해보고 싶었던 방송이었는데 좋은 방송 어쨌든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좋습니다. 뭐 다른 분들도 원주님 어떠셨나요? 사실 여기 나올 때마다 이렇게 말할 기회가 잘 없거든요. 주변에 보는 사람이 없다 보니까 늘 재밌어요 이런 얘기 하다 보면. 그래서 사실 전 늘 좋습니다. 이렇게 패널로 가끔 나오는 게. 네. 준영님 어떠셨나요? 장기 계약 얘기를 할 때마다 우울해지는 경우가 많아갖고 어쩔 수 없어요. 특히 메이저리그 같은 경우가 그 다른 종목과는 다르게 축구라든가 농구라든가 뭐 하키에도 장기 계약이 많긴 하지만 이 정도는 아니고 유난히 그 주요 메이저 스포츠들 중에 장기 계약의 규모라든가 기간이 진짜 좀 아웃라이어 수준으로 길게 뻗쳐나가는 그렇죠. 계약들이 많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것 같아. 장기 계약이라는 얘기를 할 때마다 메이저리그가 좀 아웃라이어에 가깝고 그러다 보니까 더 우울감도 커지고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장기 계약 특집을 오늘 해주신 게 정말 딱 시류에 맞다고 느껴지는 게 뭐냐면 계약의 트렌드도 많이 바뀌었거든요. 2020년 들어서 정말 기존에 없었던 형태의 계약들 뭐 진짜 계약의 형태도 바뀌었어요. 디퍼 뭐 이렇게 백엔드 프론트엔드 이런 거 진짜로 조율해가지고 진짜 이상한 구조로 계약하는 경우도 되게 많아졌고 그 금액을 어떻게 분배하느냐도 진짜로 되게 신기한 계약들도 많아졌고 기간이라든가 계약을 맺는 시점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2010년대 이전과 비교했을 때 진짜로
아예 경향성이 달라졌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한번 딱 이 시점에 맞춰서 찝어서 특집을 만든 게 되게 적절했다고 생각이 들고요. 또 2020년대 후반 30년대로 가면 또 일부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많이 바뀔 겁니다. 그래서 그때까지 제가 이 방송을 할지 모르겠지만 그쯤 가서 어떻게 메이저리그 지원도가 변해 있을지, 그리고 나아가서 KBO도 많이 변할 거예요. 특히 최근에 그 BFA 연장도 이제 BFA 단연 계약도 단연계약도 네. 이제 가능해지게 규정이 바뀌었잖아요. 이제 여러모로 KBO도 새로운 트렌드가 많이 들어올 텐데 나중에 시간이 된다면 KBO 관련된 특집도 한번 할 수 있었으면 좋겠네요. 네. 네, 좋습니다. 그럼 저희는 오늘 방송 여기서 마무리하고 다음 방송에서 또 뵙겠습니다. 야구에 대한 자유로운 수다, 야자수. Ooh, don't we look good together? There's a reason why they watch all night long. Yeah, no, we'll turn heads forever. So tonight I'm gonna show you all. When I walk with you, I watch the whole room change. Baby, that's what you do. No, I'm baby, don't play. Blame it on my confidence. Oh, blame it on your measurements. Shut the shit down on sight. That's right.